자, 이번 시간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도 함수 많이 했었죠?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배웠지?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처음 개념이 대응이란 게 나와. 대응이 뭐냐면 여기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 자, 얘는 여기 1, 2, 3, A, B, C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1은 B로 가고 화살이, 2는 A로 가고 3은 C로 가. 이렇게 화살이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가서 짝지어주는 이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응의 정의야. 즉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이 x의 원소들 있죠, 그죠? 이거에 각각 짝을 지어주고 있지? 이렇게 짝 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짝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대응한다라고 하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약속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하려면 약속은 다 지켜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어떨 때 함수가 되느냐. 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조건들이 있어. 자, 어떤 경우 집합이 되냐면 여기 x에 있는 이 원소들 있잖아. 각각 하나의 원소들이 다 한 발씩 이렇게 화살을 쏴서 y에 가서 짝을 이룰 때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원소들이야. x의 원소들이 각각의 원소들이 모두 다 한 발씩만 이렇게 y에 대해서 화살을 쏠 때 이때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함수가 되나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갔어. 이거 함수가 됩니까? 안 되죠. 아까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죠. x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 모두 다 한 발씩 화살을 다 쏴줘야 된다는데 지금 3이라는 원소는 화살이 나가고 있습니까? 화살이 없죠. 그죠? 얘가 대응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또 함수가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함수 됩니까? 함수 되나요? 함수 되지요. y는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 x에 있는 각 원소들이 한 발씩 화살만 쏘면 얘는 함수라고 하는 거야. y에는 a에만 쏘든 b에만 쏘든 둘 다 알아서 막 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x, 즉 여기가 중요한 거야. 앞에 있는 이 함수가 중요한 거, 이 집합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 말이냐? 자, 앞으로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 자, 우리 함수 나타낼 때 이런 말 썼었지? 중학교 때 y는 fx라는 말 썼지? 그지? 이게 뭐였어? x가 f 함수에 있는 이 x라는 원소가 이 y에 대응되는 그 관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거를 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 f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앞으로는. 아시겠죠? 만약에 gx면 여기다 g라고 써주시면 되고 hx면 h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 x가 1, 2, 3이 있고 여기는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정의역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 x 집합에 있는 이 원소들 얘네를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1, 2, 3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공역은 뭐냐면 여기 있는 y에 있는 이 원소들 있죠? 화살을 받고 있는 이 y의 원소들. 얘네들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 B, C가 되죠.
자, Y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기 때문에 화살을 받지 않아도 걔네는 다 공역에 들어가는 거야. 용어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자, 마지막 치역은 뭘 얘기하냐면 치역은 이 X에서 날라오는 이 화살을 받은 애들 있지, 그지? 화살 받은 애들. 이 화살 받은 애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A, B가 됩니다. 이거 용어 정리 확실히 잘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의 우리 포함관계를 얘기해보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지요. 이러한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함수값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함수값은 뭐냐? 함수값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2를 대응시켰을 때 뭐가 나오냐? B가 나오죠. 그죠? 얘가 바로 F1은 B라는 이게 바로 함수값. F2는 A. 이때 A가 함수값이 되고요. F3도 얼마입니까? B죠. 그죠? 얘가 함수값이 되죠. F1의 함수값은 B, F2의 함수값은 A, F3의 함수값은 B.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이라고 붙어있는 애들 있지, 그지? 역이라고 붙어있는 애들은 다 뭐야? 집합으로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집합기호 다 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정의.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뭐냐? 자,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 자,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그 F와 G가 서로 같대. 아, 진짜 하기 싫은가 보다. 글씨가 완전 날아가네. 오늘 너희들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해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들다. 오늘 9시간 동안 앉아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원래는 안 찍으려 했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서 찍고 있으니 글씨가 날아가도 이해 바랍니다. 자, FG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F와 G가 같다.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거의 첫 번째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각각. 미쳤나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다. 그러니까 F 함수에 있는 정역과 G 함수에 있는 정역이 같아야 되고요. F에 있는 공역과 G에 있는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F의 정역이 1, 2, 3이면 G의 정역도 1, 2, 3이어야 되고요. F의 공역이 A, B, C면 G의 공역도 A, B, C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같을 조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즉 함수값 fx는 gx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함수값이 같으면 뭡니까? 치역이 같은 거죠. 그죠? 됐습니까? 이럴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함수의 그래프는요. 아까 함수는 뭐였어? 정의역당 모두 다 뭐야? 하나의 정의역 있는 하나의 원소에 각각 하나씩의 원소가 대응하는 관계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x들은 다 여기 x축에 있는 애들이지. 그지? 원소가. x축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 원소들이 이 그래프에 있는 이 y와 이 대응되는 이 관계들. 응? 이거잖아. 이렇게 어때? 이렇게 하나씩만 다 대응되고 있네. 그지? x의 각각 y 값들이 다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때요? 세로선을 그어봤더니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이네. 하나당 하나만 만난다는 거. 원소 x 원소 하나당 정역 하나당 y 원소 하나만 만난다는 게 세로선을 그어봤더니 딱 보이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쉬운 방법이 뭐냐? 자, 이런 뭐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세로선 하나만 그어보면 돼. x 하나당 어때요, 지금? 여기 정역 x 원소 하나당 하나만 대응되고 있지, y 원소, 그죠? 맞습니까? y 원소 지금 하나만 대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로선을 그어보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 자, 그럼 얘는 함수입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 이거 함수입니까? 이런 포물선이 있어요. 함수입니까? 이거 봐봐. 이 정역의 이 원소 하나당 얘도 지금 대응되고 지금 얘도 대응되잖아. 두 개가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로선을 그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요. y는 0, 1, 2. 자, 이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x로 간다는 거야. 즉, 여기 x에 있는 원소들이 있지, 그지? 얘가 뭐야? 마이너스 x로 간다는 거지.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1로 간다는 거고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0이니까 0이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느냐를 봐주면 되는 거잖아. x에서 y로의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요 y 안에 들어가줘야지. 여기 화살 받은 애들이. 근데 여기 0과 1은 들어가지만 마이너스 1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x가 절대값 x로 간대. 자,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됩니까? 1 되죠. 그죠? 0은요. 절대값 씌우면 0이 되고요. 1은 절대값 씌우면 1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의 함수값들은 뭐야? 0과 1이네. 여기 0과 1이 있습니까? 있네요. 이거 된다는 거야. 자, 디귿. x가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가잖아. 자, 얘도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돼요? 2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0 넣으면요. 1이죠. 1 넣으면 2 되죠. 1하고 2네. 함수값이 1하고 2 들어가네요. 얘 된다는 거지요. 자, 리얼 x가 2x 플러스 1로 가는 거죠. 자, 얘도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 1 되죠. 0 넣으면 1 되고 1 넣으면 3 되네요. 3이 없어. 마이너스 1도 없고 얘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미음. x가 x세제곱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0이죠. 0 넣으면 1이고요. 1 넣으면 2가 되지 않습니까? 0, 1, 2. 다 들어가네. 얘 되네. 얘를 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x의 원소가 지금 마 1, 0, 1이잖아.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쏘네. 얘 가는 애가 지금 마이너스 x로 가야 되는 애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y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0, 1,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1로 가야 되잖아. 여기 1로 왔다. 0은 0으로 갔다. 그죠? 1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 하나만 더 해보면 얘도 x에서 y로 가는데 자, 지금 얘가 마 1, 0,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0, 1, 2야. 마이너스 1을 절대값 x에 넣으면 1이잖아. 1. 여기 갈 수 있다. 0은요. 0에 가고요. 1은 절대값 1이니까 1로 가잖아. 모든 애들이 화살 다 썼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는 x-2가 있고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x는 유리수. 여기 x는 무리수. 이렇게 있다는 거야. 즉 fx 함수식을 따르는데 이 x가 유리수이면은 요 식을 따르면 되고 이 x가 무리수이면은 요 식을 따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해봅시다. f3 마이너스 f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 해주면 되잖아. 자, 이제 여기 x를 보세요. 얘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잖아. 그럼 요 식을 따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에.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죠. 이거네. 요 식을 따라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3 빼기 1은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 3번. 자, 집합 x가 1, 2, 3, 4, 5, 6. 자,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fx는 2x-1, x는 홀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는 짝수. 자, 이거일 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는 x가 홀수면은 요식을 따르면 되고요. x가 짝수이면 요식을 따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치역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의역을 다 넣어봐야 되겠죠. f1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1은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죠. 그럼 요식을 따라줘야지. x에다 1 넣으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겠다. 자, f2는요. 2는 짝수니까 요식을 따라줘야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 될 것이고 3은 홀수니까 6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고요. 4는 짝수니까 마4 플러스 2 하면 마2가 되겠네. F5는요. 자, 5는 홀수니까 10 마이너스 1에서 9가 되고 F6은 짝수니까 마6 플러스 2에서 마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뭘 구하래요? F의 치역이니까 얘네 함수값들의 모임이 바로 치역인 거지, 그치? 그럼 치역은 뭐가 됩니까? 마4, 마2, 0, 1, 5, 9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필수 4번입니다.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원소가. 자,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ax 플러스 b. 자, 그리고 gx는 x세제곱 플러스 2a. 자, 이거에 대해서 f함수와 g함수가 같대.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f함수와 g함수가 같대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같을 조건이 뭐였어? 각각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리고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즉, 그 말이 뭐냐면 f-1은 g-1과 같아야 되고 f1은 g1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한 번씩 해보면 되잖아. 자, f-1을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g-1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3a 마이너스 b는 1이 되겠다. 자, 얘도 해봅시다. f1은요. 요식에 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고요. g1은요. 1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죠. a, b에 관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a, b 관련 뭐해? 연립방정식 세워주면 되지. 자, 해봅시다. 그러면 3a-b는 1, a-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빼줘야죠. 그럼 2a는 2가 되고요. a는 1이 되겠네. 자, a는 1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각각 구하라 그랬나? 각각 구하래. 자, 필수 5번. 보기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네. 자,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세로선 그어보라고 했지. 세로선 그었더니 여기 정의역의 원소마다 다 하나씩 대응되는구나. 함수 맞네. 자, 니은. 자, 얘도 세로선 그어보세요. 어때요? 여기 있는 얘가 어때요? 두 발 쏘고 있잖아. 두 발 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꼭 한 발만 쏴야 된다고 했지요. 자, 디귿. 내가 아까 얘 들어줬던 게 나왔네요. 아까 포물선 얘 들어줬었지? 얘도 세로선 그어보세요. 얘가 어때요? 지금 두 발 쏘고 있잖아. 얘도 안 되지요. 자, 리을. 자, 얘도 세로선 그어보세요. 어때요? 다 하나당 한 발씩만 가고 있잖아. 그죠? 얘는 함수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여기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자, 뒤에 특강 있습니다. 특강. 자, 214페이지 특강 좀 봅시다.
자, 우리 좀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y는 절대값 x 뭐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요. 얘는 어떻게 그리냐?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요.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뉘지 않습니까? x가 0보다 작으면은 y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요. x가 0 이상이면 y는 x가 되겠죠. 절대값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벗겨질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니까 이러한 그래프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연결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라면서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x가 0 이상일 때 y는 x니까 이러한 그래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합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y는 절대값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절대값 x는 이렇게 원점에서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보면 어떤 걸 그려보라 그랬냐면 y는 절대값 x-2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얘는 생각해보면은 평행이동 얘기야.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가고요. y축으로 1만큼 갔다는 거야. 우리 평행이동 배웠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원래 기본형이 y는 절대값 x인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갔다는 거잖아. 얘가 이만큼 1만큼 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봐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뭐 여기가 2,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움직여보자. 자, 얘가 바로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요. 뭐 거기서는 지금 거기 문제집에 우리 그 교재에 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그림 그렸죠. 그죠? 그쵸?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평행이동으로 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야. 이거는 구간을 나눠서 그려봤고요. 이번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 자, y는 절대값 fx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fx 이 식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거기서 예로 든 게 뭐냐면 y는 절대값 x-3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이 식 전체에 그죠? 이게 y는 절대값 fx 요 꼴을 얘기하는 거야. 이 꼴일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얘도 우리 평행이동 스토리잖아. 기본형이 뭐라고? y는 절대값 x라고. y는 절대값 x잖아. 기본 틀이 그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쟤는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지. 그쵸? 어렵지 않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가 아니라 교재에서 보면은 y는 fx에 그러니까 절대값인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뭘 그리냐? y는 x-3을 그리라 이거야 먼저. 자, x-3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 어떻게 됩니까? 요런 그래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 모두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뭐야? y값이 절대값 봐봐. y와 절대값 절대값 x-3이 같다라는 거죠. 여기 등호가 있잖아. 같다잖아. 둘이. 그죠?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y값들은 다 뭐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아, 0 이상인 애들이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얘를 꺾어 올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얘를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는 이 평행이동 얘기가 더 쉽지 않니? 그쵸? 평행이동 스토리가 더 쉽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선생님은 평행이동이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왔냐면 y는 f의 절대값 x. 즉, 뭐 y는 거기 식을 뭐 예로 들면 절대값 x-3. 즉, x 있는 데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는
이런 유형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유형일 때는 어떻게 푸냐? 얘도 평행이동 스토리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죠? 자,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려준 후에 잠깐.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준 후에 이건 뭡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이쯤이 마이너스 3이라 잡으면 에헤이. 뭐 이러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교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뭘 얘기했냐? x는 0 이상인 부분에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래. 즉 y는 x-3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지. 0 이상인 부분만 일단. 여기 오른쪽 부분만 그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x-3을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3이고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라 이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0 이상인 부분, 지금 여기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는 거야. 일단 요 그냥 절대값 벗긴 식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라?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는 어때요? 평행 이동이 좀 더 받아들여야 편하고 쉽죠. 그죠? 하지만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면은 어때? 이게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익혀 두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